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인증센터장님 모시고 벤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처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업에서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창업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업해서 3년 안에 벤처기업을 받게 되면 법인세 감면을 5년간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법인세를 5년 동안 예, 50% 감면해준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크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시면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75%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도권 과밀억정권역 안에서 예. 5년이 안 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예. 이제 중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벤처 인증 받으면 그것도 중과세 면제도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 상당히 큰 제도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이 또 어떤 게 있나요? 다른 혜택은 뭐 이제 기술보증 기금을 통하여서 보증 한도를 3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그렇게 이제 벤처기업들은 증액을 그렇게 해주는 혜택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세금, 법인세 이거 이제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예,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세금 나온 거에 50% 네, 감면받고 맞습니다. 5년 동안 예. 그리고 부동산 살 때 취등록세 75% 감면받고 예, 그리고 재산세도 예, 3년간 면제 예. 그리고 이후에 2년 동안 50% 아, 혜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금융도 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억에서 보증한다고 50억까지. 예. 아.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제 입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 이것도 그 취등록세 같은 얘기네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력 여기 보니까 연구소 만들 때도 벤처기업 원래 이제 저기 3명이 있죠, 연구소. 예, 연구소는 이제 3명으로 이제 연구소를 인정을 해주는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연구소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절세적인 혜택이 제일 크네요. 예. 그리고 대출 한도 좀 늘려주는 거. 예. 근데 인력에 대한 부분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병역 특례라든지 거기에 이제 벤처기업이 있으면 예. 가점이 적용이 아. 됩니다. 예. 그 병역 특례도 어쨌든 이제 상대 평가로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4점이 여기서 4점이라는 거는 병역특례 이제 산업기능요원하고 연구요원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의 4점은 큰 점수. 아, 4점을. 예,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무상지원금 받을 때도 좀. 예, 무상지원금 받을 때도 이제 지원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점 1점에서 2점 정도 가점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인증이 없으면 네. 병역 특례를 못 받나요? 아니요,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벤처가 있는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 그러면 예. 뭐 창업 패키지나 예. 뭐 수출 바우처 이거 할 예. 때도 예. 뭐 벤처 인증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바우처라든지 수출 바우처라든지 뭐 데이터 바우처라든지 그런 바우처 사업에서는 뭐 벤처 기업이 있든 없든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창업 패키지는 일단은 정량적인 평가로 벤처 기업이 있다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업종이 다 되나요? 벤처 인증 받는 게? 모든 업종이 뭐 다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안 되는 데도 있긴 합니다. 안 되는 업종. 예. 아, 안 그게 되는 업종은 뭐 주점업이라든지 예. 뭐 도박행위라든지 그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도소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소매는 벤처 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네. 그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나 네. 통신 판매업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센터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 벤처 인증 제도를 받았을 때 혜택을 보는 업종들이 네. 여기 이렇게 그 창업 벤처 기업 업종 법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 통신 판매업이 도소매업 아닌가요, 이게? 도소매업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도소매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네. 도소매업을 벤처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소매에서 혜택이라는 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에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창업을 하셔야겠죠. 그 사업자를 네. 낼 때 네. 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사업자를 내면 예. 벤처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 그렇게 해서 벤처가 가능하시다면 예. 예. 왜냐면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종을 지금 한 18가지 업종을 나눠놓고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통신 판매업이 지금 들어있는 거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게 아마 그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도 이제 예비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벤처 인증을 그 지원해서 받는 뭐 혜택을 누리려면 이제 사업자 등록부터 여기 나와 있는 업종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야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23년 5월 1일부로 벤처 인증 제도가 좀 까다로워졌다고. 예.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옛날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그 기보나 예, 그 중진공에서 대출 받으면 예. 그때 7천만 원인가요? 그때 8천만 원. 8천만 원인가요? 예. 예, 그렇게 받으면 벤처 인증 해줬잖아요. 예. 지금은 안 되죠, 그게. 지금은 그게 이제 민간 21년도 2월 12일자로 민간 기업으로 다 이관이 돼서 예. 예,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더군다나 또 올해 5월 1일 또 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또 강화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전과 다르게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의 특성을 조금 많이 좀 고려를 해준 그 정책을 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 3년 이하, 예. 그다음에 3년 이상, 그다음에 이제 벤처를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하고 3년 이하 기업 이야기요. 그리고 또 창업 3년 이상 기업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받으려고 다시 하는 재인증 맞습니다. 재인증입니다. 이게 인증 받으면 네. 몇 년 유효한가요? 3년입니다.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3년이 유효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센터장님 벤처 인증 많이 해보셨죠? 예, 열심히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80에서 한 90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 인증을 여러 인증을 하시잖아요. 네. 뭐 연구소 인증, 네. 뭐 벤처, 네. 뭐 이노비즈, 메인비즈 제가 아는 것만 네. 그 ISO, 뭐 사회적 기업 인증, 예, 또 뭐 뿌리 기업, 예, 소재 부품 뿌리기요. 예. 예. 또 성과 공유제. 성과 공유. 예. 예. 사실 뭐 인증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좀 찾아서 인증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이 인증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벤처기업은 기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대표님이 이런 거는 내가 한번 좀 기술력으로서 뭔가 증빙이라든지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대표님의 의지가 네,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대표님들 만나면서 저희한테 거의 100% 이제 뭐 믿고 맡겨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님의 의지가 없으면 일단은 처리 자체가 되게 늘어지고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작성함에 있어서 대표님이 서로 피드백이 주고 해야지만이 저희도 거기에 맞게 잘 녹여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벤처 인증 보통 이렇게 준비해서 네. 발급받을 때까지 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적으로 이게 벤처 기업이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인증 유형이 3가지가 있다. 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 투자 받으면 예, 투자 받으면 뭐 벤처 캐피탈을 통하여서 투자 받으면 그렇게 인증을 내주고 또는 이제 연구 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예, 유형. 그 기업에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벤처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혁신 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혁신 성장 예, 유형. 혁신 성장 유형입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인증을 내주는 형태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예, 잘 써서 잘 쓰셔야 됩니다. 예.
우리의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사업을 계획할 건지, 이 기술을 어떻게 창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녹여 쓰셔야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특허 같은 게 있는 게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 평가 자체는 정성적 평가랑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특허가 있으면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특허 하나 있어도 상관없고 그럼요. 뭐 두 개 있어도 상관없고 다다익선입니다. 아 많으면 네.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기업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증빙 자료로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이제 벤처 인증을 이제 받게 해 주시는 게 우리 네. 센터장님 목표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러면 이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특허를 좀 이렇게 받게끔 해드리고 이런 것도 네. 하나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전담부서라든지 예.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그렇다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있다라는 거는 연구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연구 인력이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는 더 확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네. 지금 센터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걸 인증을 한 네. 군데서 몰아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연구소부터 잘 설립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특허도 예.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다 네. 짝이 맞춰져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벤처 인증을 수월하게 네. 그래서 센터장님이 벤처 인증 100% 받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준비하면 예, 그게 뭐, 그 얘기거든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리고 또 제가 요청드린 거를 좀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벤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혁신성장 유형 벤처 기업은 법정 처리 기간이 4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벤처 기업 인증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더보기란에 이제 상담 신청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